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전립선 건강관리법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요실금에 대한 다양한 건강 증진법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연의학의 비밀, 몸의 자연치유력을 살려 병을 고친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성재 박사님의 자연치유력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40대 이후 여성의 40%가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암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도 15세부터 64세 사이에 대략 5%가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실금의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질환이 있습니다. 복압성과 절박성인데요. 바디사인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내 몸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부제인데요. 요실금의 특징을 폐경기의 일반적인 신호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소변의 흐름에 대한 요도의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수술의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치유력이라는 책에서는 동종의학으로 요실금을 없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역초, 올귤나무, 그 다음에 동종의학 파트에서는 나트륨, 카우시티쿰, 벌침, 오징어 먹물, 철분, 할미꽃 계통의 약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겔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요실금 치료의 기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케겔 운동법과 함께 전기 자극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반 근육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라든지 항문 주위와 질 내부를 조일 때 사용되는데요. 이 골반 근육의 이완이 결국은 요실금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 케겔 운동법, 항문 조임근을 5에서 10초간 서서히 수축했다가 10초 쉬는 동작입니다. 10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시고요. 하루에 8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나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말고 순전히 골반 근육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케겔 운동법은 엎드려 하기, 비틀며 하기, 누워서 하기, 앉아서 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치료와 자석치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냉온욕 혹은 38도의 물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좌욕을 실시하는데요. 요실금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황산 마그네슘을 첨가하는 물치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반 근육과 골반 근육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유 도라이치 선생님의 손발 다리를 주물러서 만병을 고친다 에 보시면 내장과 관계 깊은 허벅지 주변이 이제 전립선이나 오늘 소개해 드리는 요실금을 치료하는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쇠약해진 그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벅지 부분, 그러니까 대퇴부 좌우 후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터치하고 자극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벅지는 자극하기가 쉽고 반응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마사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통, 생리통, 요통, 변비통, 변비, 정력 감퇴 등의 통증을 개선할 수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격퇴하는 허벅지의 반응대, 생식기, 비뇨기, 소장, 대장, 신장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저 부분의 터치가 인체의 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대충 알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격퇴하는 허벅지 경락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늘 터치해야 될 허벅지 안쪽에 있는 신장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가지 그림도 참고해 주시고요.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허벅지 안쪽의 경락과 반응대, 냉증을 개선하는 허벅지의 반응대와 경락, 그리고 부종을 해소하는 허벅지 경락, 그리고 생리통을 가볍게 해주는 허벅지 반응대의 경락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막대요법에서는 어떻게 이 허벅지 부분을 자극하고 있는가 그림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한 굵기의 막대기를 활용해서 반대편 오금에 끼우는 지렛대 원리 부분, 그리고 항문과 해음부에 끼워 넣고 숨을 마시며 길게 조이는 방법, 이게 요도 괄약근 증진에 효과적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그림에서 보시면 정력을 높이는 방법, 굵은 막대로 서해부 뿌리 부분부터 대퇴부 내축으로 체중을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막대 끝으로 발과 다리를 꾹꾹 눌러주면 수족 냉증, 성력을 크게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안쪽을 자극했을 때는 이제 생식 기능과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강욱 교수님의 약발요법인데요. 이미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대퇴부 햄스트링 근 부분, 대퇴부 밟기와 측면 밟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발요법이 생소하신 분들은 영천 깊이 밟기 내용, 그 다음에 족공 밟기, 뒤돌아 족공 밟기 이 세 가지 부분을 발바닥에 있는 용천 부분을 자극하는 데 활용하시면 충분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한 약발요법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선추 흔들어 으깨기, 넓적다리 안쪽 내리기, 넓적다리 안쪽 흔들기, 그리고 서해부 앞쪽 내리기, 그 다음에 선추 흔들어 으깨기, 대퇴부 전면과 후면, 좌우측을 약발을 하실 때는 일단 가벼운 힘으로 상대방에게 강약을 물어보시면서 적절한 깊이로 약발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시원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소개하고 계시는 괄약근 약발요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괄약근 약발요법의 경우 치질, 탈홍, 치루, 진리완, 요실금, 남녀 생식기 질환에 효과적이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회음혈 간접 자극을 통해 아내의 생식기 질환, 남편의 전립선 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내는 양다리를 벌리고 거꾸로 엎드린다. 남편은 아내의 엉덩이에 무릎을 구부려 두 발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촉지한다. 바깥쪽으로 살짝 벌리듯 움직이 항문을 좌우로 스트레칭한다. 단순 스트레칭은 10초, 저항 운동은 30초에 4에서 5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책을 구입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을 살리는 대나무봉입니다. 지난주에 남성의 방광, 전립선이 탁월해진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나무봉 타법은 여성의 경우 자궁염, 요실금을 예방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그림입니다. 용천점, 백리점, 머리 두드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퇴부 두드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3분 인생을 바꾸는 배 마사지 1번과 7번과 8번 부분을 자극해주는, 터치해주는 방법인데요. 난소, 삭고랑 림프절, 대장, 난소, 삭고랑 림프절, 방광, 자궁인데요. 특히 8번 부분, 방광과 자궁 부분은 부인병 문제의 전반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 마사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골반 건강과 미용의 스위치를 켜자 무릎을 벌렸다 오므리기 50회 실시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면 체중 감량 스위치를 켜자 해서 허리 비틀기 왕복 15회 방법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해 주시면은 이제 복사근, 복황근뿐만 아니라 신장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피가 맑고 깨끗해지며 요통과 냉증이 완화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꼽 안복법인데요. 여기서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처럼 하복부에 있는 단전 안복을 시행하시고 시행 전 하복부에는 주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V자를 그리도록 올리면 문질러주고 치골에서 배꼽 위로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올라가고 신장 주변에 주름을 꼭 잡아서 호흡법을 3번 시행해 주는데 이 소개해드렸던 5번의 경우 신장 주위에 주름을 꼭 잡아서 호흡법을 실행, 이것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소정영 박사님의 이열요법, 소변 끝이 개운하지 않고 자주 마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요실금인데요. 이 방광에 괄약근이 이상이 왔을 때 방광이나 요도 염증이나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증상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전립선, 수뇨관, 방광, 신장, 그리고 비뇨기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인데요. 여기에다가 외생식기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 박사님의 그 저서에는 소변 끝이 개운하지 않고 자주 마려울 때 부분에가 나와 있는 귀 그림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압점으로 등장하는데 활용해야 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백특효혈 자극요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실금 해소법인데요. 이제 특별히 치료혈로 차려혈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려혈. 헤어 드라이기로 혈액 부위 주변에 열풍을 자극할 수가 있겠고요. 쑥뜸과 온열기구를 통한 열 자극을 통해 혈 부위에 이제 온화함을 주는 게 일종의 치료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상뇨혈, 차려혈, 중뇨혈, 하혈 그 중에서 차려혈 남녀 생식기 질환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르기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의 손 마사지 부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골반 저근 기능의 강화, 골반 근육의 강화하고 매치되는 부분인데요. 골반 저근은 골반 안쪽의 자궁과 방광, 요도, 직장 등의 장기를 받쳐주는 부분인데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도 근육의 힘으로 오줌이 새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골반 저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압하고 자극을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극해야 될 부분은 양 손바닥과 양 손등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엄지손가락 전체와 신장과 방광 반사점, 그리고 허리 부위와 이 생식기 부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부분에 우리가 자극해야 될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쑤시개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혼자서 쉽게 하는 건강 마사지 지압 요법에서 지난 시간에 남성의 증상, 배뇨장애, 전립선에 대해서 특효 경혈을 지음혈, 중국혈, 회음점, 수천, 수대혈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성의 증상에서 빈뇨와 요실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 빈뇨와 요실금의 경우에는 체내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여 수면 부족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고요. 빈뇨와 요실금으로 남몰래 고민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제 의료기관에 진단을 받는데 거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특효혈롤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수분, 수도, 중국, 수천 외에 실면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수분과 수도혈에는 미니뜸과 왕뜸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혈에는 드라이어로 열을 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천혈은 솔로, 브러쉬로 틈틈이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실면혈의 경우 나무방망이에 가는 부분으로 가볍게 두드리는데 오늘 이제 대나무봉으로 두드릴 수 있는 부위가 아마 실면 부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립선에 이어 오늘 요실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적절한 예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물치료와 그리고 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적절한 운동법들을 시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본 강좌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건강 증진법들을 꼭 활용하셔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